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시각이 5시 16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가 6시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표결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6시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해도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예. 우선 6시로 예정이 돼 있고 한국당이 5시부터 의원총회를 했고요. 예. 5시 반에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본회의 개의 시간이 6시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발의해서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 본회의에 보고됐던 탄핵소추안 법정 처리 시한인 72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5시 40분이 넘어가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후에 열릴 예정이고요. 추미애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또 맞물려 가지고요. 예. 오후로 잡혔다 이렇게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선거법 투표할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경호권이 발동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네. 그렇게 되는 수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막아서면서 팔꿈치로 가격하는 영상이 보도가 되고 예.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결국 이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좀 국회가 너무나 폭력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이 이런 전술을 또 쓸지 이건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런 동물국회의 모습 오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사실 권은희 이 의원 안 이게 표결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의사진행 방해의 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 없이 자리에서 투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은희 안이 먼저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정안이 먼저 표결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을 비롯한 4+1 체제에서 표결산을 잘해야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 네. 4+1에서도 이탈자가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 일부 그리고 이 한국당에서도 11명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면서 표를 좀 계산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과반이 148명입니다. 예. 법안이 통과되려면은 과반 참석에 과반 표결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당 의원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지킨다. 그럼 148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 4+1 전체 의원들을 보면 160명이 넘기 때문에 또 무소속과 다 합쳐가지고 이건 또 문제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탈하느냐. 예. 이걸 봤을 때 좀 우려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 단속을 잘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리고 한국당이 이 권은희 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넉넉하게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올라간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논란이 많았던 것이 이제 공수처법하고 네. 선거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지나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 나머지 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경수사권 관련된 또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또 상정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것도 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공수처법이 표결이 되고 바로 또 검찰 그 검경수사권 관련된 법안을 상정을 한다. 그럼 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거죠. 어허. 회기 결정도 하고. 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이 좀 제안을 했는데요. 일주일 정도 냉각기를 좀 갖고 또 의장당의 피로가 많이 지금 누적이 돼 있습니다. 예. 원래 의장당이 3명이잖아요. 예. 이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부의장과 그리고 이주영 한국당 부의장이 있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있는데 이주영 부의장이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시간씩 이 문 국회의장과 그리고 주승용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봤단 말이죠. 예. 많이 피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리고 냉각기를 가지는 이유가 또 하나가 지역구 활동이 또 필요해요. 국회의원들은. 예. 연말 연시인데 얼굴을 안 비춘다?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오늘 공수법만 표결하고 바로 산회를 했다가 새롭게 1월 3일이나 1월 6일 정도에 임시회를 소집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3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밀려 있죠 지금. 네, 항상 맨 마지막 안건이 돼 있잖아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다 처리된 다음에 유치원사법도 차례차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가 넘어가면서 각 당이 총선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먼저 살펴보면 93년생 우리 나이로 27살인 청년 원종건 씨를 2호 영입인사로 영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죠. 민주당이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던 원종건 씨를 내년 총선 영입인자 2호로 발표를 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6일 발표됐던 이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계 교수에 이어서 감동 스토리로 인재 영입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이 원종건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05년 한 방송 프로그램, MBC 프로그램에 느낌표에 눈을 떠요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예. 아마 기억 많이 하실 텐데요. 예, 저도 기억납니다. 네, 거기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당시 심장 질환을 안고 태어난 여동생이 스웨덴으로 입양되고 아버지는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시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던 원 씨의 사연, 많은 시청자들을 울렸죠. 방송을 통해 어머니가 각막 기증을 받아 개안 수술한 다음에는 각계 후원 의사를 사양하고 폐지 수집으로 복지시설 기부, 또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사 연결 앱 개발 등 봉사활동과 선행을 펼치며 지내왔습니다. 상도 여러 개 탔고요. 이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원 씨, 현재 한 기업의 홍보팀 소셜 임팩트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인권과 처우 개선,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주제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나름 노력하며 살았다. 장애를 가진 한 가난한 여성이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기 쉽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많이 고사를 했대요. 20대 청년, 이 남자라고 부르죠. 20대 남자, 이 남자 원종건 씨가 자신이 국회에 간다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의 설득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 씨가 제가 감히 이 땅의 청년을 대표하지 못한다. 다만 공감하고 함께할 뿐이라며 청년과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정치를 통해 나이로 따지는 세대교체가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꾸는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루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논란 이후로 인재 영입이 활발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끼리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이 총선 체제로 돌입할 상황도 아닙니다. 투쟁에 전력을 하고 있잖아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자유한국당 내년 1월 초 중순 이때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전국이 대략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당을 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령을 총동원해 표심 확보에 나선다. 이런 총선 시간표를 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달 초에, 그러니까 1월 초에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10일쯤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도적 성향으로 기존의 극우 이미지를 타파하고 계파 색깔이 없는 데다 보수통합까지 이끌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지도 높은 인사를 총선 간판이라 할 수 있는 공관위원장을 내세우는 게 그걸로 총선 레이스 시작을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누군지는 잘 떠올리지 않는다. 기자들끼리 이렇게 얘기 좀 했는데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을 주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당이 공관명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1호 영입 인사로 발표하라 했다가 여론의 직격탄을 맞은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재 영입 기준은 국민 공감, 국민 참여, 국민 감동이다. 특히 청년과 여성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인재가 영입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야 간 혹은 후보자와 네.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좀 있었습니까? 예,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1억 원 횡령 혐의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이 후보자가 낙선했을 당시에 1억 원을 어떻게 썼냐,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찾아서 오늘까지 내라 이렇게 또 예. 얘기하는 모습. 거기서 설전이 좀 오갔고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이 자료를 찾으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박. 그리고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아니 어떻게든 찾아서 빨리 내세요 이런 식의 윽박지르는 그런 고성을 내니까 아니 그거 찾아서
찾아서 낼 수 있는 거지. 찾으면 내는 거지. 지금 계속 그렇게 고성 지른다고 해서 추미애 후보자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에게 칭찬을 받는 끝물에 사회 잘 본다.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 전에 이 여상규 위원장과 추미애 후보자 또 여야 위원들이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서도 훈훈한 분위기. 여상규 위원장이 오늘 본회의 개의와 청문회 끝 시점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정경심 한국당 의원이 후보자가 좋아할 만한 말을 먼저 하시네 허허 이러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어렵고 본회의 개의 시점에 맞춰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건 위원장 생각이시고 하하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추미애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같은 판사 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상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78년도에 사법고시 20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0회 판사를 역임했고요. 추미애 의원 같은 후보자 같은 경우는 24회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기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1억 논란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 얘기를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냐? 공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수처법을 만들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결에도 참여한다는 입장이에요. 위원들과 함께 검찰 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 공수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 지휘권 이런 것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내용도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감찰권 행사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추미애 의원 1억 관련해서는 1억 원을 어디에 썼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출판비 1억 나중에 다 돌려받아서 심장병재단과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5천만 원씩 기부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자료 내라.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예. 이건 해당 기관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요. 받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발표한 취임 후 세 번째 단행한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정치인들이 포함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입니다. 이번에 아마 총선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강원 지역 민주당에 좀 바람을 일으키는데 일조하는 기대감 이런 게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복권이 됐고 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또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글쎄요 총선에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정치인 사면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꽤 많은 사람이 포함됐습니다. 국민 대통합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5대 부패 혐의 이거는 안 되지만 최소화해서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정치인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 이거를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10분의 1 수준이다. 예. 많이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 사면된 총 대상자는 5,174명입니다. 예. 한명숙 전 총리 또 최민희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사안이 다르다. 예. 이 감옥에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게 된 이런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정치인들과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면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 기자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 휴가 기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왔어요, 근데 방송에? YTN 이동현 정면 승부를 위해서 옷도 차려입고 달려왔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휴가지만. 네, 그럼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